공부가 되는 톨스토이 단편선 바보 이반. 어느 마을에 아들 셋을 둔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큰 아들인 시몬은 많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있는 군인이었고, 둘째 아들인 타라스는 돈이 많은 장사꾼이었습니다. 셋째 아들인 이반은 사람들에게 바보라고 놀림받을 만큼 어수룩하지만 마음씨 착하고 성실한 농부였습니다. 큰아들 시몬은 크게 출세하여 차르라고 불리는 러시아 황제에게 큰 농장을 하사받고 귀족의 딸과 결혼하였습니다. 하지만 시몬과 그의 아내는 사치가 심해 그들이 가진 돈을 다 써버리고도 모자라 빚까지 내어 써버렸습니다. 더 이상 쓸 돈이 없어지자 시몬은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시몬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제 몫의 유산을 주십시오. 그러자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이방과 그의 누이 동생에게 공평하지 않구나. 이 집에 있는 거 모두 그 애들이 열심히 일해서 마련한 것이지 않느냐. 그걸 내가 어떻게 함부로 처분하겠느냐. 이반은 바보입니다. 그리고 누이 동생은 벙어리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시몬이 답답하다는 듯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어쨌든 이반에게 물어봐. 이반의 것이니 이반이 알아서 할 일이다. 그때 옆에 있던 이반이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큰 형님이 원하시는 대로 땅을 나누어 주세요. 저한테는 아버지를 모실 수 있는 땅만 있으면 충분해요. 그러자 시몬은 쓸모없는 땅만 남겨두고 값이 나갈 기름진 땅을 모조리 가져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반은 불평하지 않고 열심히 땀 흘리며 돌밭이나 다름없는 땅을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다시 노력한 결과 이반은 예전처럼 기름진 땅을 많이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둘째 아들 타라스가 찾아와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큰형에게 땅을 나누어 주셨으니 제게도 주세요. 아버지는 이번에도 반대했습니다. 예전처럼 기름진 땅을 얻기 위해 이반이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씨 착한 이반은 이번에도 둘째 형에게 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둘째 형 역시 쓸모없는 땅은 내버려 두고 기름진 땅만 모조리 가져가 버렸습니다. 한편 이 모습을 지켜보던 큰 악마는 셈이 났습니다. 큰 악마는 심술을 부려 이반 형제들이 서로 미워하고 싸우도록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악마 셋을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이반 형제들이 사이좋게 지내는 걸 더는 못 보겠다. 어떻게든 저 형제들이 서로 미워하도록 만들고 오너라. 알겠습니다. 가난해지면 서로 싸우지 않고는 못 베길걸요. 저희만 믿으세요. 큰 악마의 명을 받은 작은 악마들은 바로 이반 형제들을 찾아갔습니다. 먼저 시몬을 찾아간 첫째 악마는 전쟁을 일으키도록 꾀었습니다. 그러자 시몬은 많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이웃 나라에 쳐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전쟁에서 크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악마가 미리 이웃 나라에 찾아가서 시몬이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고 귀뜸을 해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전쟁에 대비해 단단히 무장하고 있던 이웃 나라는 시몬의 부하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오로지 시몬만이 겨우 살아서 이반의 집으로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타라스를 찾아간 둘째 악마는 욕심과 허영심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래서 타라스는 값비싼 물건을 잔뜩 사들였습니다. 자신의 돈이 떨어지자 나중에는 남의 돈을 빌려서까지 물건을 사들였습니다. 결국에는 쫓아오는 빚쟁이들을 피해 이반의 집으로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첫째, 둘째 악마들은 자신들의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어 기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앞다투어 자신들의 일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첫째, 둘째 악마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셋째 악마가 난처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는 두 악마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나는 계획대로 일이 되지 않았어. 내가 맡은 이반은 참 이상한 놈이야. 난 심한 복통을 일으키도록 이반이 먹는 아침 차에 침을 뱉었어. 그런데도 이반은 밭에다 씨를 뿌리려고 나서는 거야. 배가 아픈데도 말이야. 그래서 난 땅을 아주 딱딱하게 만들었지. 그렇게 하면 밭을 갈기가 무척이나 힘들 테니까 말이야. 난 이반이 포기할 줄 알았어. 그런데 계속해서 밭을 가는 거야. 그래서 난 땅속으로 들어가 양손으로 입안의 쟁기를 꽉 움켜잡고 놓지 않았지. 그런데 입안이 쟁기를 아주 세게 밀어넣는 바람에 그만 내 손가락만 다쳤지 뭐야. 형제들아, 나를 도와줘. 입안이 가족들을 위해 충분한 양식을 마련하는 것을 막아야 해. 다음 날도 이반은 쟁기질을 하려고 밭으로 갔습니다. 이반은 여전히 배가 무척 아팠습니다. 그러나 이반은 꿋꿋이 참고 지난밤 밭에 두고 왔던 자신의 쟁기를 들어 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쟁기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셋째 악마가 땅속에서 쟁기를 붙잡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이반은 흙 속으로 손을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이반의 손에 뭔가 물컹한 것이 만져졌습니다. 이반은 손에 힘을 줘서 그걸 끄집어냈습니다. 그것은 흉측하게 생긴 짐승처럼 보였습니다. 아니, 이런 괴물이 내 밭에 살다니? 이반은 몸소리를 쳤습니다. 그러고는 악마를 치려고 급히 쟁기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그때 셋째 악마가 외쳤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원하시는 거 뭐든지 해드릴게요. 이반은 들었던 팔을 내리고 머리를 극적거렸습니다. 배가 아픈데 고칠 수 있겠어? 물론입니다. 저를 풀어주시면 배를 낫게 하는 약을 찾아드릴게요. 셋째 악마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어떤 식물의 뿌리를 뽑아 이반에게 가져와 말했습니다. 이걸 드세요. 이 뿌리는 어떤 병도 낫게 하죠. 이반은 그 뿌리를 조금 씹어 먹었습니다. 그러자 아픈 배가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다 나았어. 넌 이제 가도 좋아. 신의 은총을 빈다. 이반이 말했습니다. 악마들은 신의 이름을 듣는 걸 몹시 싫어했습니다. 악마는 즉시 사라졌고 남은 것이라고는 땅속에 작은 구멍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이반은 형 시몬과 그의 아내가 저녁 식탁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잘 지냈니, 이반? 난 모든 걸 잃고 집으로 돌아왔단다. 내가 일을 찾을 때까지 우리를 돌봐주겠니? 시몬이 말했습니다. 그럼요. 우리와 함께 지내세요. 이반이 대답했습니다. 이반이 식탁에 앉자 시몬의 아내가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나는 고약한 냄새가 나는 더러운 농부와 함께 밥을 먹을 수 없어요. 그러자 시몬이 이반에게 말했습니다. 내 형수가 내게서 나는 냄새를 견딜 수 없다고 하는구나. 너는 현관에서 식사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죠. 이반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한편 자신의 임무를 마친 후 첫째 악마가 이반의 농장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첫째 악마는 셋째 악마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 형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게 틀림없어. 내가 직접 이반을 막아야겠다.
첫째 악마는 땅에 난 작은 구멍을 보며 말했습니다. 첫째 악마는 이반네 밭을 물에 잠기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진흙탕에서 불을 배기는 힘들 거야. 이반도 이번에는 포기하고 말 거야. 하지만 이반은 진흙투성이가 된 목초지에서 불을 배기 위해 낫지를 시작했습니다. 저런 바보 같은 놈이 있나? 무슨 다른 방법이 없을까? 첫째 악마는 풀숲에 숨어 이렇게 중얼거리며 이반의 목초지로 다가갔습니다. 이반이 낫을 아래로 휘두르자 첫째 악마는 날 끝을 땅속에 묻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반은 있는 힘을 다해서 낫을 당겼습니다. 악마는 낫을 피하려고 펄쩍 뛰었지만 꼬리를 잘리고 말았습니다. 그날 첫째 악마는 이반의 일을 망치려고 갖은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이반은 결국 일을 끝마쳤습니다. 이제 밭에 귀리를 심어야겠다. 이반이 말했습니다. 내일은 꼭 이반이 일을 못하게 해야지. 첫째 악마가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첫째 악마는 이반이 밤새 밭에 귀리를 심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 녀석은 잠도 안 자나? 이반보다 앞서서 생각해야 돼. 그는 곧 건초가 필요할 거야. 그렇다면 나는 이반이 헛간으로 건초를 가지러 오기 전에 건초를 몽땅 썩혀야겠다. 첫째 악마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첫째 악마는 건초가 상하도록 물을 적셔 놓은 후 잠깐 잠이 들었습니다. 이반은 건초를 퍼 올리기 위해 기다란 갈퀴를 들고 헛간으로 갔습니다. 이반이 갈퀴를 찔러 넣자 건초 속에서 희한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란 이반이 갈퀴를 들어 올리자 갈퀴 끝에는 작은 악마가 꽂혀 있었습니다. 이반이 소리쳤습니다. 아니, 왜 또 다시 나타난 거냐? 저는 다른 악마예요. 당신이 전에 만난 악마는 제 형제예요. 내 녀석이 누구든 상관없어. 어쨌든 널 없애버릴 거야. 제발 살려주세요. 전 지프로 병사를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병사들은 뭐에 쓰는데? 병사들은 당신을 위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죠. 첫째 악마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내게 병사 만드는 방법을 알려줘. 이반이 말했습니다. 첫째 악마가 짚을 비비며 어떤 주문을 외우자 곧 많은 병사가 헛간 주위를 행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를 놓아주세요. 첫째 악마가 말했어요. 기다려봐. 병사들이 많으면 음식도 많이 필요하잖아. 어떻게 하면 병사들을 다시 집으로 되돌릴 수 있지? 그냥 이 말만 하세요. 병사의 수만큼 집이 되어라 라고요. 그러면 병사들이 사라질 거예요. 좋아, 가도 좋아. 내게 신의 은총이 있길 바란다. 이반이 신이라고 말하자 악마는 땅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작은 구멍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이반은 작은 형 타라스와 그의 아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타라스는 재산을 모두 잃어서 난처한 것 같았습니다. 잘 지내고 있지, 이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여기 머물러도 되겠니? 타라스가 말했습니다. 그럼요. 원하는 만큼 여기서 지내세요. 이반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는 식사를 하기 위해 식탁에 앉았어요. 그러자 타라스의 아내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나는 저런 냄새나는 농부와 함께 식사할 수 없어요. 이반, 내 형수가 너와 함께 식사하지 못하겠다고 하는구나. 너는 현관에 나가서 혼자 먹는 게 어떻겠니? 타라스가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어차피 곧 말들에게 먹이를 줘야 하니까요. 다음날 타라스를 망하게 한 둘째 악마가 이반네 농장으로 왔습니다. 둘째 악마는 형제들을 찾았지만 그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둘째 악마가 본 것은 땅에 난 2개의 구멍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이반은 나무를 베기 위해 숲으로 갔습니다. 이반은 2채의 집을 지어 형들에게 한 채씩 나누어 줄 생각이었습니다. 둘째 악마는 이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해 나무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반은 평소 하루에 50그루 정도의 나무를 벨 수 있었지만 갑자기 나무들이 너무 단단해서 겨우 10그루밖에 베지 못했습니다. 이반은 너무 지쳐 주저앉았습니다. 둘째 악마는 나무의 높은 가지 위에서 이반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번은 너무 지쳐서 일을 계속할 수 없을 거야. 형제들이 모두 한 집에서 살게 된다면 서로 싸우게 될 테지. 둘째 악마는 기쁨에 겨워 가지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느라 둘째 악마는 이반이 다시 일을 시작한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반은 나무에 있는 힘껏 도끼를 휘둘렀습니다. 둘째 악마가 미쳐 피하기도 전에 나무는 베어져 쓰러졌습니다. 그때 이반은 나무에서 떨어진 악마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야? 너는 도망간 줄 알았는데? 저는 다른 악마예요. 어쨌든 상관없어. 도끼로 내 놈을 베어버릴 테다. 제발 저를 죽이지 마세요. 저는 당신에게 금화를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둘째 악마가 애원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건지 보여줘 봐라. 둘째 악마는 이반에게 어느 특별한 떡갈나무 잎을 모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잎들을 손으로 어떻게 비비는지 이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악마가 어떤 주문을 외우자 떡갈나무 잎이 금화로 변했습니다. 대단한 마술이구나. 마을 아이들이 정말로 좋아하겠다. 이반이 말했습니다. 이제 놓아주세요. 둘째 악마가 애원했습니다. 신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바란다. 이제 가도 좋아. 이반이 말했습니다. 신의 이름을 언급하자 둘째 악마는 땅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반은 곧 형들이 옮겨가 살 수 있도록 집을 2채 지어주었습니다. 추수가 끝나자 이반은 성대한 잔치를 계획했습니다. 이반은 잔치에 온 마을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이반은 형들을 잔치에 초대했지만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이반은 흥겨운 잔치를 위해 마을 처녀들에게 노래를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또한 그는 충분히 살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가씨들이 노래를 부른 후 사례금을 달라며 이반에게 말하자 이반은 숲으로 들어가 커다란 자루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루에서 금화를 꺼내어 허공에 던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 사람들은 땅에 떨어진 금화를 서로 차지하려고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싸우지 말아요. 그때 이반이 빙그레 웃으며 병사들이 노래 부르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반은 헛간으로 들어가 많은 병사와 함께 나왔고 병사들은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들 즐거워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시몬은 이반네 집의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동생아, 그 병사들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말해다오. 이반은 시몬을 헛간으로 데려가 집으로 병사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시몬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오, 굉장하구나. 이런 병사들이 있으면 난 어떤 왕국도 쳐부술 수 있어. 진작 말씀하시지 그랬어요. 그렇지만 병사들은 멀리
데리고 가겠다고 약속해 주셔야 해요. 이곳은 병사들을 먹일 만큼 식량이 충분하지 않아요. 시몬은 그러겠다고 약속을 했고 이반은 시몬에게 거대한 규모의 군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됐어. 이제 충분하구나. 고맙다, 이반.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 필요하시면 다시 오세요. 그러고 나서 시몬은 병사들을 이끌고 인근 왕국들을 공격하기 위해 떠났습니다. 시몬이 떠나자마자 타라스가 이반의 집으로 왔습니다. 동생아, 금화가 어디 있는지, 어디서 났는지 말해주렴. 내게 돈이 좀 있다면 다시 상인으로 성공할 수 있을 거야. 그 얘길 진작 하시지 그랬어요. 이반은 황금 더미를 만들어주며 충분한지 타라스에게 물었습니다. 고맙구나. 이반, 당분간은 이걸로 충분할 거야. 더 원하신다면 다시 오세요. 아무것도 아닌걸요. 타라스는 황금을 챙겨서 장사를 하기 위해 떠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몬은 인근 왕국의 통치자가 되었고 타라스는 부유한 상인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형들은 좀처럼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병사들을 돌볼 돈이 충분치 않아. 내 돈을 지킬 병사들이 부족해. 이반에게 가보자. 시몬과 타라스는 이반에게 찾아가 부탁하기로 했습니다. 시몬 형, 난 형님의 병사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일지는 몰랐어요. 그리고 타라스 형, 형은 우리 마을에 있는 소를 모조리 사버렸어요. 사람들은 금화를 먹지 못하니 마을 사람들은 먹을 것이 하나도 없게 되었죠. 나는 형님들을 도와준 게 후회스럽군요. 형들은 이반이 거절하자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타라스, 내가 너에게 돈을 지킬 병사들을 나누어 줄 테니 너는 내게 돈을 나누어 주거라. 시몬이 말했습니다. 타라스가 이를 받아들여 두 사람은 왕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반은 그의 재능과 착한 성품으로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이반이 사는 나라의 사람들이 이반을 왕으로 선출했습니다. 큰 악마는 작은 악마들로부터 아무 소식이 없자 자신이 직접 살펴보려고 왔습니다. 큰 악마는 세 형제가 모두 성공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큰 악마는 매우 화가 났습니다. 큰 악마는 자신이 직접 세 형제를 망하게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우선 큰 악마는 위대한 장군으로 변장해 시몬에게 갔습니다. 큰 악마는 시몬에게 군대를 더욱 강력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큰 악마는 시몬에게 인도를 정복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곧 시몬의 군대는 인도를 정복하기 위해 진군했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큰 악마가 인도의 왕에게 비행기를 준 것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비행기는 시몬의 군대 위로 폭탄을 떨어뜨렸습니다. 시몬은 전쟁에서 패하고 병사들은 모두 전사했습니다. 시몬은 또다시 달아나야 했습니다. 다음으로 큰 악마는 타라스의 왕국으로 갔습니다. 큰 악마는 매우 성공한 상인으로 가장해 높은 가격에 모든 것을 사들였습니다. 곧 모든 사람이 큰 악마에게 물건을 팔길 원했습니다. 처음에 타라스는 세금을 거둬들여 돈이 생기니 기뻤습니다. 그러나 타라스가 물건을 사려고 하니 아무것도 살 수가 없었습니다. 상인들 모두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 큰 악마에게 물건을 팔려고 했습니다. 타라스가 더 높은 가격을 제시했지만 큰 악마는 그러면 더 높은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곧 사람들이 타라스와 하는 거래는 그에게 세금을 내는 것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타라스는 황금이 산더미처럼 있었지만
먹을 음식조차 살 수가 없었습니다. 굶주림에 지쳐 타라스는 그의 왕국에서 달아났습니다. 다음으로 큰 악마는 이반의 왕국을 찾아갔습니다. 큰 악마는 장군의 모습을 하고 이반에게 말했습니다. 이반 왕이시여, 당신은 군대를 만드셔야 합니다. 저는 당신네 백성들을 강력한 병사로 변모시킬 수 있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병사들에게 노래하고 춤추는 것도 가르쳐야 해요. 이반이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큰 악마는 젊은이들에게 입대할 것을 권했습니다. 큰 악마는 보드카와 군복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젊은이들은 웃기만 했습니다. 우리는 보드카를 넉넉히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군복 같은 건 필요 없어요. 군대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죽음으로 처벌받을 걸세. 큰 악마가 위협했습니다. 병사가 된다면 우린 결국 싸우다 죽게 될 거예요. 젊은이들이 대답했습니다. 병사들은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어. 하지만 입대하지 않는다면 자네들은 분명 죽게 될 거야. 큰 악마가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그러자 젊은이들은 이반에게로 갔습니다. 어떤 장군이 우리가 군대에 입대하지 않으면 왕께서 우리를 죽일 거라고 해요. 이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군대 가기 싫으면 가지 않아도 돼. 화가 난 큰 악마는 타르카니아라는 이반의 이웃나라의 왕을 찾아가 왕에게 이반네 나라는 빼앗기 쉬울 거라고 말했습니다. 타르카니아 왕은 이반의 나라를 공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병사들이 이반네 나라에 도착했을 때 아무도 그들과 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반네 나라 사람들은 병사들에게 음식과 마실 것을 대접했습니다. 병사들은 자기네 왕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아요. 이곳 사람들은 친절하고 평화로워요. 우리는 그들과 함께 살고 싶어요. 타르카니아 왕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혼자서 자신의 왕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큰 악마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그가 이반에게 맞서 시도한 일은 모두 실패로 돌아왔습니다. 큰 악마는 한 번 더 시도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큰 악마는 고결한 사상가로 변신했습니다. 큰 악마는 이반에게로 가 말했습니다. 당신들에게 지혜를 일깨워주고 싶소. 좋아요. 우리와 함께 지내요. 이반이 말했습니다. 다음날 큰 악마는 마을로 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내 말을 들어보. 내게 집을 지어주면 금화로 값을 치르겠소. 사람들은 반짝이는 금화를 보고 감탄했습니다. 사람들은 큰 악마를 위해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농부들은 금화와 음식을 맞바꾸었습니다. 사람들은 금화를 여자들을 위한 보석이나 아이들을 위한 장난감을 만드는 데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곧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 금화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사람들은 고결한 사상가와 거래하는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큰 악마는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는 여러 집을 돌아다니며 금화와 음식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금화 말고 다른 것을 주면 음식과 바꿀게요. 아니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도와달라고 부탁하면 원하는 것을 드리지요. 그러나 큰 악마는 황금밖에 가진 것이 없었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는 것만으로도 상처를 입었습니다. 결국 큰 악마는 이반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큰 악마는 배가 고팠습니다. 이반의 누이 동생이 식사를 내왔습니다. 그러나 이반의 나라에서는 거칠고 검고 열심히 일하는 손을 가진 사람들이 먼저 음식을 받았습니다. 부드럽고 하얀 손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음식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남은 음식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물론 고결한 사상가는 하얗고 부드러운 손에 손톱까지 길게 기르고 있었습니다. 이반의 여동생은 그 손을 보자 큰 악마를 밀쳐냈습니다. 화내지 마세요. 이게 우리 법이에요. 이반이 말했습니다. 손으로만 일하는 줄 아시오? 당신은 어리석군요. 많은 어려운 일이 머리를 쓰는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진다오. 이반은 큰 악마의 말에 크게 감명을 받았습니다. 큰 악마는 이반의 백성들에게 머리를 써서 일하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이반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날 큰 악마는 높은 탑에 올라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의 얘기를 듣기 위해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큰 악마가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큰 악마가 머리로 일하는 것을 보려고 기다렸지만 큰 악마는 말만 할 뿐이었습니다. 마침내 큰 악마는 굶주림으로 몸이 너무 약해져 탑에서 추락했습니다. 떨어지면서 큰 악마의 다리에 밧줄이 걸렸고 큰 악마의 몸이 좌우로 흔들리면서 머리가 탑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드디어 고결한 사상가가 머리로 일을 한다. 이반은 큰 악마를 보고서 말했습니다. 그렇구나. 머리로 일하는 것은 힘들구나. 머리를 저렇게 부딪히기보다는 손을 거칠게 하는 게 낫겠다. 그 순간 밧줄이 끊어지면서 큰 악마는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반은 고결한 사상가에게로 달려갔지만 이반이 본 것은 바닥에 쓰러져 있는 큰 악마였습니다. 하느님, 맙소사, 이게 대체 뭐야? 큰 악마는 땅에 커다란 구멍만을 남긴 채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후로도 이반과 백성들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부럽지 않을 정도로 평화롭고 풍요로운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받아 시몬과 타라스도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몬의 나라와 타라스의 나라도 행복한 나라가 되었답니다. 그 후 이반의 나라에는 많은 백성이 몰려왔습니다. 굶주린 사람들이 이반의 나라에 찾아오면 언제든 그들을 환영했습니다. 어서들 오세요. 여기엔 모두들 평화롭고 살기가 좋답니다. 그러나 이반의 나라에는 중요한 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손에 굳은 살이 박힌 사람은 식탁에 앉게 되지만 굳은 살이 박히지 않은 사람은 식탁 아래에서 먹다 남은 찌꺼기 따위를 얻어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